1995년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은 12.12 사태 장군들의 현장 육성이란 제목의 테이프를 입수하여 군사 반란의 증거라는 해설을 붙인 월간조선 1995년 9월호에 끼어 판매하였다. 당시 언론사들이 조갑제의 해설을 따라 보도하였기 때문에 이 테이프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 재판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녹음 테이프 어디에 군사 반란의 증거가 있는가? 무엇보다 이 테이프의 출처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측이 아니라 정승화 측이었다. 언제나 장군들의 모든 통화는 자동 녹음되었는데 김재규 정승화 라인이었던 음성기록 관리자가 정승화 부하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카세트 테이프를 이건영 장군에게 먼저 전달하였다가 월간 조선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 당시 언론이 이 테이프를 해설하였을 때는 몇 가지 거짓말을 깔아놓고 해설하였었다. 예를 들어 하나회의 군사반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신윤희 중령은 하나회 회원이라는 거짓말을 깔아놓았다. 전두환의 군사반란 서사를 만들려면 신윤희는 하나회여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인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런 거짓말이 필요한가? 12.12 사태의 발단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경사 병력을 정승화 총장 공간 앞에 배치한 후 자기 부하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이 그 발단이었다. 그리고 12.12 사태는 중앙청과 경복궁과 대통령 공간을 향해 포격하라는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황당한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던 장태환 장군 부하들이 수경사 헌병대 부단장 신윤희 중령에게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끝이 났다. 수경사령관의 임무는 대통령 경호이지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방해가 아니었다. 장태환은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새 대통령 신변을 아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포격 명령을 하였다. 장태환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군병력 동원을 선동하였지만 여러 장군들 스스로 병력 출동과 발포를 자제하였다. 1995년 9월에 언론은 문제의 육성 통화가 전두환의 군사반란 증거라고 하였지만 지성인들은 그런 주장을 맹신하기보다는 과연 정말로 이 육성 통화 녹취록에 군사반란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지며 확인하고 싶어한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10시 16분 이건영 3군 사령관과 한 통화에서 장태환은 이렇게 말한다. 총장님이 피습당한 것 같다.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래 제가 확 나가면서 총장님 공간에 전화를 딱 걸으니까 공간에 경호대위 김대위가 탁 나오더니 사령관님 지금 빨리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고 총장님이 피습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경황 없이 이야기를 해요.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바로 거기서 제가 차를 몰고 부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부대 출동 태세를 갖춰놓고 APC하고 병력을 총장 공간으로 우선 급파를 시켰죠. 그리고 앰뷸런스를 보내고 동시에 총장님을 빨리 구출하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대략 상황을 보니 파악이 안 되는데 우선 총장님 문제만 생각해서 갔더니 거기 가서 보니 해병대들하고 우리 헌병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놈들이 우리 헌병 들어간 놈이 총장님을 피습한 건지 원래부터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가 총장을 피습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병대가 우리 헌병을 그 안에 한 50명 있는 것을 포위해가지고 마이크로버스에서 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12월 12일 저녁에 정승화 총장 공간 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기 위해 현장 증인 신윤희 중령과 장태환 수경 사령관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쓴 기록을 읽으며 들어보도록 하자. 총장 공간 앞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약간의 총격전이 있었던 관계로 교통이 마비 상태였으며 택시 및 일반 승용차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일시 몸을 피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뒤엉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나는 먼저 상황실에 지시하여
3한강 검문소와 1호 터널 필동 쪽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된 차량부터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약 30분 후에 교통이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수경사 헌병단 5분 대기조 이외에도 국방부 5분 대기조, 육군본부 헌병대 5분 대기조, 해병대 사령부 5분 대기조 등 여러 부대가 계속 뒤이어 도착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소속이 다른 5분 대기조들이 사건 현장에서 특별한 임무도 부여받은 바 없이 여기저기 모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장 작전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지휘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 5분 대기조 출동부대가 총장 공간 진입로 옆에 위치한 한남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결하여 헌병단 부단장의 지휘를 받도록 지휘했다. 인솔 지휘자들을 집결시켜 모든 출동부대 지휘는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이 하겠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의 지시를 따르라. 고 명령하였다. 당시 서울 전 지역에서의 5분 대기조 작전 지휘는 수경사 헌병단의 책임이었고 현장에 도착한 출동부대 지휘관들은 중위 또는 대위로서 제1상급자인 내가 지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헌병단 5분 대기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대 출동 대기조들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헌병단 5분 대기조 병력 및 장갑차를 총장 공간 앞 정문 쪽으로 향하여 1호 터널 진입 교각 위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병력 및 장비 배치가 완료되었을 때 5분 대기조 중대장이 대통령 경호실 33 헌병대도 이곳에 출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 주었다. 또한 33 헌병대 대장인 최성립 중령도 함께 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과 상황을 알아보려고 33 헌병대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최성립 중령은 육사 19기로서 헌병 2년 선배이며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최 중령은 총장 공간으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 우측 벽에 기대서서 무전 교신을 하고 있었다. 선배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황을 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33 헌병대장은 자기도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슬슬 피해 어디로 가버렸다. 최성립 중령도 상황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부대 배치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33 헌병대장이 위치한 곳으로 가보았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다. 33 헌병대는 대통령 경호실 부대인데 왜 이곳에 출동했고 어떻게 우리 수경사 헌병단 병력보다도 먼저 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머릿속에 가지면서 최중령에게로 다시 갔다. 때마침 33 헌병대장은 어딘가와 서로 무선 교신을 하고 있었으며 옆에서 교신 내용을 듣고 있다가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헌병감실 기획과장 성환옥 대령의 음성이었다. 최중령, 지금 병력을 안으로 투입시키면 안 됩니다. 쌍방이 다 죽습니다. 시간을 끌어주세요. 이곳의 일은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틀림없는 성대령의 목소리였고 교신 내용 자체도 병력이 안으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최중령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이 또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때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떠올리면서 우경윤 대령과 권정달 대령이 진급 누락에 불만을 품고 참모 총장을 납치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는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할 부대는 수경사 헌병단 5분 대기조인데 5분 대기 출동 부대가 아닌 경호실 33 헌병대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는 점. 둘째는 헌병감실 기획과장인 성환옥 대령이 왜 총장 공간 안쪽에 들어가 있고 최중령과의 교신 내용도 들어오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이곳의 일은 내가 수습하겠다 하는 납치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교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33 헌병대는 합동수사본부에 배속되어 있었고 성환옥 대령은 헌병감실 기획과장이지만 바로 직전에 육군본부 헌병대장으로서 총장 공간 경비를 총지휘하던 지휘관이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총장 공간 주변의 배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성환옥 대령은 지형과 근무 헌병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직전 지휘관이었으므로 수사 2국장 우 대령을 안내하도록 합수부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아 현장에 온 것이다. 나는 즉시 헌병단장에게 보고하여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헌병단 상황실에 무전 연락을 하여 현재 단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단장님께서는 부대에 들어오신 후 군복을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가셨다는 상황 장교의 보고였다. 나가시면서 어디로 가신다든지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도 없이 잠깐 다녀온다고 하면서 나가셨다는 것이었다. 나는 헌병감실에 가셨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참으로 답답하고 난감한 일이었다. 부대로 복귀할 것인가? 현장에 위치하여 계속 지휘할 것인가? 누구의 지침이나 명령도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해야 할 것 같았다. 저녁 8시 30분쯤 되었을 때 헌병단 작전 과정이 장태환 사령관이 곧 현장에 도착한다고 보고해왔다. 당시 사령관은 헌병단장 조홍대령이 어려운 장군 진급을 하였기 때문에 헌병감, 조홍대령 등 몇 사람과 축하 만찬을 하고 있던 중 총장 공관에서의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에 직접 온 걸로 생각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사령관은 큰 소리로 "여기 누가 지휘를 하고 있나?" 하고 물었다. 무척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사령관 앞으로 다가가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 중령입니다. 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고 대답했고 출동병력 장비 현황과 공간 내 해병대 병력과의 대치 상태를 간략히 보고하였다. 사실 그 시간까지도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도 확실하게 파악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 사령관은 보고를 받는 둥 마는 둥 무척 흥분된 어조로 "신중령, 지금부터 명령을 하달한다. 지금 즉시 총장 공간 안쪽으로 공격하여 저 안에 있는 놈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불응하면 사살하라!" 하는 뜻밖의 명령이었다. 나는 사령관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상황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또한 사령관이 알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설명도 없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로 안쪽을 공격하여 안에 있는 놈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불응하면 사살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안쪽에 있는 병력도 우리 해병이고 헌병감실 기획과장 성환옥 대령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사살할 수 있는가. 또한 총장을 납치한 범인들도 이미 총장 공간을 빠져나간 상태이고 더구나 총장이 거주하는 안쪽 지대에는 국방장관, 외무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 총장 공간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가. 순간적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령관의 명령이라 그 자리에서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다음과 같이 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격하면 양측 다 피해가 큽니다. 다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령관님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사령관님께서는 사령부로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옆에 함께 있었던 육군본부 본부사령 황관영 장군도 "신중령 말이 옳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부대로 복귀하여 부대를 지휘하셔야 됩니다. 하고 재차 건의하였다. 사령관은 더 이상 나에게 재촉이나 또 다른 지시는 하지 않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나는 사령관이 현장을 떠난 후에 더욱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수경사 33단장 김진영 대령이 한남초등학교 정문 앞 교각 쪽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33단장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나는 즉시 33단장에게로 갔다. 33단장 김진영 대령은 사령부 예하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후배들에게도 멋있고 군인다운 선배로서 알려져 있어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배 장교였다. 단장님, 우경윤 대령과 권정달 대령이 총장을 납치하였다는데 조금 전 사령관님께서
총장 공관 안쪽을 공격하고 안에 있는 놈들을 모조리 사살 또는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11.6 사건 범인 김재규와 관련되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한 것이야. 그 과정에서 약간 총격전이 벌어졌고 안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하는 김진영 대령의 대답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우경윤 대령이 총장을 납치하다니 그분이 그럴 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다소 안도했다. 그런데 김진영 33단장은 왜 이곳에 와 있지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나중에 파악된 일이지만 당일 저녁 6시 30분경 30단장실에서 장성들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장세동 단장이 인접 단장인 김진영 33단장에게 영접 등 장성들을 맞이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김진영 단장이 30단에 머물면서 장성들을 영접하며 30단장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저녁 8시경 총장을 연행하러 간 허삼수 대령으로부터 장세동 30단장에게 급보가 전달되었다. 정승화 총장을 합수부에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 사태가 일어나 우경윤 대령이 부상당하고 우 대령과 허삼수 대령을 총장 공간으로 안내했던 성환옥 대령과 33 헌병대 일부가 공간지역 경비부대인 해병대 병력에게 납치되어 있다는 상황 보고였다. 장세동 30단장은 이러한 사실을 30단장실에 모여있는 장성들에게 알려주었고 장성들은 무척 놀랐으며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이때 유학성 등 참석 장성들이 김진영 33단장에게 총장 공간 지역으로 직접 가서 총격 사태의 진상을 알아보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보라고 요청하여 김진영 33단장이 현장에 온 것이었다. 사령관도 이미 합수부에서 정 총장을 연행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텐데 총장 공간으로 공격하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사살 또는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나는 즉시 헌병단장에게 사령관이 다녀간 일, 김진영 대령이 설명한 내용 등 그동안 현장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헌병단 상황실로 무전을 쳤다. 그러나 단장은 아직도 귀대하지 않았고 현 위치를 물었으나 전혀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이었다.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단장님은 어디에 가신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도 즉시 부대로 복귀하여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현장의 여러 상황도 이제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고 해병대 병력과 33 헌병대 병력 그리고 우리 헌병단 병력 등이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해병대 부사령관, 6본 본부사령 황관영 장군 등이 더 이상 충돌이 없도록 현장에서 서로 해결책을 협의 중에 있었다. 헌병단에도 단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지휘에 공백이 있는 상태여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부대로 복귀하여 단장이 돌아올 때까지 부대를 지휘하여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 현장에는 작전과장과 5분 대기조 중대장에게 맡겨놓고 즉시 부대로 복귀하였다. 부대로 복귀한 시간이 저녁 9시경으로 생각된다. 내가 참모차장과 그런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차는 총장 공간 입구인 한남동 굴다리 부근에 도착했다. 이곳은 육해공 3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장관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공간 지역 안에는 간헐적인 소총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한남동 공간 앞 고가도로 부근에서 커브를 돌아 공간 입구에서 차를 내렸다. 주변에는 여러 부대에서 출동한 병력과 민간인들이 뒤섞여서 큰 혼란을 이루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 병력들이 정문초소 부근에서 외부 병력을 막기 위해 M16 소총을 사격하고 있었고 공간 입구 가까운 고가도로 밑에는 많은 병력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여기 수경사에서 나온 병력이 있나? 나는 고가도로 밑으로 다가가서 신윤희 중령을 찾았다. 네, 신중령 여기 있습니다. 헌병단 부단장이자 내가 출동시킨 특수임무조
총지휘관 신윤희 중령이 고가도로 교각 근처에서 나타나 내 앞으로 달려왔다. 자네, 왜 밀고 들어가지려고 있어? 해병대 경비병들의 사격이 심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여기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되셨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 총장이 연행되어 간 뒤에 도착했을 테니 알 리가 없었다. 신중령,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모조리 때려잡도록 해. 해병대에도 계속 저항하면 모조리 밀어버려. 나는 상황을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 병력도 총장을 납치해간 측과 한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이때 해군 기동 타격대를 이끌고 출동한 박종곤 해군 헌병감이 나에게로 달려왔다. 당신은 누구요? 네, 해군 헌병감인데 공간 해병 경비대로부터 급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사태를 진압하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요? 아직 저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 헌병감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의 대화를 갖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다시 6본 기동 타격대를 이끌고 출동한 6본 본부사령 황관영 준장과 6본 비서실장 최인수 준장을 만났다. 말을 들으니 지금 헌병감실 기획과장 성환옥 대령이 마이크로버스에 헌병 1개 소대를 태우고 사건 진압차 총장 공간으로 진입했으나 총장을 납치한 범인들은 이미 외부로 탈출하느라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해병대 경비 병력들에게 포위당한 채 억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경사 병력으로 구출 작전을 시도하려고 하나 해병대 경비 병력들이 외부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나는 무전기로 성환옥 대령과 통화를 가졌다. 그는 육사 18기로 내가 수경사 참모장 재직 시에 이해아 헌병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어 잘 아는 사이였다. 역시 그의 말은 조금 전에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하면서 빨리 구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헌병감이 컷들이 총장님 피습당한 것 같다. 총장님 뭐라고? 총장님이 피습당한 것 같다. 이렇게 탑재해가지고 그래 뒤로 컷 나가서 총장님 공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공간에 이제 경호대회가 이제 뒷대회가 탁 나오더니 사령관님 지금 빨리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고 총장님 피습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막그 정황 없이 얘기를 해요. 알았다 이러고 뒤에 내려다 끄고 바로 거기서 잘 모르게 부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부대 출동전을 가져놓고 그 다음에 바로 ATC하고 이제 전력을 총장 공간으로 우선 급파시키죠. 그러고 앰뷸런스를 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총장님을 빨리 그 구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래가 지가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상황을 보니까 뭐 다하지 안 되는데 현장 우선 그 총장님 이제 되는 근무자를 생각해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이제 거기 보니까 거기서 해병대들하고 우리 헌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헌병 대한민국 총장님을 피습을 했는지 아까 그 원내부터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가 그 총장을 피습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해병대가 우리 헌병을 그 안에 한 50명 있는 걸 딱 포인해가지고 마이크로버스에 안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 헌병이 왜 나오고 있어요? 해병 헌병 때문에 왜 뭐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 육군 공간 공간에서 통솔이가 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무조건 하고 이거 안 내보낸다 이거죠. 만약에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빨리 종결짓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수사는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의 진술 없이는 종결될 수 없는 수사였다. 그럼에도 대통령 경호 책임자인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엉뚱하게도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 임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경사 병력을 한남동 정승화 총장 공간 앞으로 보낸 후 현장에 도착하여서는 전혀 상황 파악과 피하 식별도 하지 않고 자기 부대 병력을 향하여 사격하라는 사살 명령을 급하게 내렸다. 즉 한남동 정승화 총장 공간 앞에 수경사 병력을 출동시킨 장태환 사령관이
피하 식별을 못하고 상황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거기 배치된 병력 대부분이 자기 부하들인 줄도 모르고 신윤이 중령더러 사살하라고 하였다. 만약 당신이 그날 거기서 장태환의 부하로서 상관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은 신윤이 중령 입장이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겠는가? 국군이 국군을, 더구나 수경사 병력이 수경사 병력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할 수 있었겠는가?